안녕하세요. 행정사업동사무소 정도 대표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요양기관,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한의원, 약국 이러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대응 및 관련해서 행정처분 구제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컨설팅을 하시는 많은 이제 대표님들께서 병의원, 한의원 이런 곳을 많이 이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십니다. 저 또한 행정사로서 많은 의료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증부터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가지급금이라든가 이런 정리부터 가업 승계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사내복지기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하는데, 요양기관, 특히 이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워낙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또는 일선 지자체, 보건소 이런 곳에서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아서 요양기관 운영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양기관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요양기관들이 어떠한 현지조사를 받고 그런 현지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이 나오고 이런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목차는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어떤 기본 개념 및 절차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에 현명한 어떤 대처 방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MSO 병원 경영 지원 회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칫 병원 경영 지원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잘못해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조금 이제 문제가 된 어떤 거래 행위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현지 조사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마련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기본 개념 및 절차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지조사는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등에 관해서 지도 감독하는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서 세부 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된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에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 정지라든가 관련해서 부당이득 환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조사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현지 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기본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현지 조사를 할 때는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고요,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고 이쪽에서 전문 인력들이 파견이 돼서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의 방법은 서면 조사가 있고요, 현장 조사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현장 조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 현지 조사할 때는 유의사항은요, 조사 중 확인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조사 중에 궁금한 사항들은 반드시 조사를 나온 조사팀에게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의 조사를 하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하셔야지 애매한 답변을 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애매한 답변을 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확인서 작성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 중에 직원들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원장에게 가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도 행정심판을 하다 보게 되면 잘못 작성된 확인서 때문에 그 행정심판이라든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서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할 때 제시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작성된 확인서는 굉장하게 이제 증거 능력이 있다. 초기에 작성된 확인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이 없고 실체적인 진실을 그대로 확인서에 작성한 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서의 내용을 크나크게 어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판례를 제시하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이나 행정소송할 때 법원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병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확인서 작성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고 이거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세무사를 전문으로 둬서 매달 기장을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반드시 지정행정사가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님은 법원의 소송을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사는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심사평가원에 관련된 행정 업무라든가 현지조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운영할 때는 대부분 다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것이지 법원을 상대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대해야 되죠. 건강보험 상대해야 되죠. 심사평가원 상대해야 되죠. 일선 지자체에는 보건소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지정행정사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설사 현지조사 담당자가 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전화를 해서 행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저희 행정사들이 빠르게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서 내용을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작성해서 불리한 확인서가 작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케어를 해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확인 서명을 이제 신중히 해야 된다. 조사가 완료가 되면 조사기관은 확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요.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확인 서명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조사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세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요. 서명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서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할 때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과정들에 있는 부분들을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녹음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녹음을 할 때는 항상 내 목소리가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질문도 던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항상 녹취도 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도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현지조사하고 방문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는 법적인 절차에서 이해한 부분인 거고요. 방문 확인이라는 거는 해당 공무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 심사평가하는 공무원들이 임의적인 하는 그런 조사예요. 임의적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표를 참조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부분은 제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하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관을 확인하는 건데요. 조사를 나온 기관이 보건복지부인지 건강보험공단인지 분명하게 명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다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조사할 때는 강제적인 조사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성실히 임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서 이제 서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함부로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방문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조사죠.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를 할 때도 타당한 이유를 꼭 제시를 하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준비가 되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덜 됐으면 덜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선 조사를 거부를 하시고 충분히 준비가 된 후에 조사를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2회 이상 거부 시에는 현지 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 행정사와 꼭 상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청 자료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 받은 자료만 제출을 하셔야지 불필요한 자료들을 보통 그 간호사들이 무조건 쌍끌이해서 싹 해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별해서 주셔야 됩니다. 자료 주실 때 그래서 전문 행정사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잘 자료를 추려서 그런 다음에 그 자료에 의견서라든가 증거설명서도 같이 붙여서 그렇게 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병원 차원에서 막 제출하시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컨설팅 업체에서 MSO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현지 조사라든가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병원이 경영을 하는데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MSO와 관련돼서 이제 거래가 활발한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요, 의료기관 불법 개설을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행위로 얻은 수익이 누에게 어떻게 구속됐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에 그 병원 원장님께서 사모님이라든가 아드님의 MSO 지원 회사를 해서 여러 가지 조금 거래 행위, 납득할 수 없는 거래 행위들이 많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00% 현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개설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개설자인 의사의 자산 상태에 비춰 무리한 규모의 의료기관을 개설했거나 의사의 나이에 또는 이력에 어울리지 않는 진료 과목을 하는 것도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귀속의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MSO를 통한 절세 등의 컨설팅은 수익 귀속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지 조사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정의 흐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현지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MSO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MSO 계약 체결 전에 저희같이 전문 행정사나 의료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검토를 꼭 받으시고요. 그래서 불법 개설이라든가 수익 배분 등 관련 법규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MSO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요,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가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컨설팅 범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MSO 컨설팅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의료 행위의 독립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행정사들의 자문을 철저하게 잘 받아서 불이익한 MSO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네 번째로 평소 현지 조사를 맞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직원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현지 조사의 거의 40% 이상은요,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세요? 직원들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내부 직원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내부 고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는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응 마련을 철저하게 마련을 해 두셔야 합니다. 요양급여 관련된 기준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기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 관련된 부분들도 검증을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 행정사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부 기준이라든가 내부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간중간마다 행정사를 통해서 점검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징후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징후를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체계를 정확하게 마련을 하셔서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정사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좀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 이상은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성격,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 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프로세스, 행정처분의 과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나오면 사전 통지라든가 청문 절차라든가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나왔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먼저 가는 것보다는 행정심판이라든가 그 앞서서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행정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행정기관과 원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담당 공무원과 원만하게 뭔가를 의견 제시도 하고 담당자도 만나고 관련된 자료 제출도 하고 고충민원도 제기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원장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행정사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만나고 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도 만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무원도 만나고 일선 지자체, 보건소의 담당자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최소한의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표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자격사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병원 원장님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부분이라든가 성격, 방법, 구제, 여러 가지 전략 이런 부분들은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한 5시간을 주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생략을 하고요. 이런 절차가 있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분이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게 되면 병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나머지 절차를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는 보건복지부 관련된 부분인데요. 환수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심사평가원에서 별도로 환수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전심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심판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문가의 조력을 잘 받아야지만 법원 전에 행정처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구제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 그때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요양기관의 현지조사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현지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MSO 회사를 활용할 때 전략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서 운영하는 방법들, 행정처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업승계도 하고 절세도 하고 인증도 만들고 사내복지기금도 만들고 특허도 만들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하도 중요하지만 병원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한번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해놓은 특허, 인증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병원이 업무정지 받지 않고 잘 굴러가야지 절세도 하고 인증도 필요하고 사내복지금도 필요하고 절세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병원에서 현지조사를 받게 되게 되면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것들을 과정들이 담당자들이 병원에 오게 되게 되면 완전히 벌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손님들이 와서도 민폐입니다.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을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만큼 현지조사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 거고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병의원 관련해서 현지조사라든가 행정처분, 다양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해결이 필요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권리구제라든가 다양한 여러 이슈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